우리 산업의 영향이 큰 것은 아마 일본의 아베 정부나 우리 수요 대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좀 재료공학을 전공한 한 20년 정도 교수. 2019년 7월 일본의 아베 정부가 수출 규제 정책을 발표했을 때 우리 산업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한 것은 일본의 아베 정부나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의 산업계 모두가 같은 판단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학계 기업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정부는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관되고 발빠르게 정부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소부장 경쟁력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시켜 금년 4월 1일부터 발효가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에 이제 3대 품목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R&D 지원하고 수요 대기업과 공급 기업 간의 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좀 발굴 하고 수요 대기업이 기존에는 이제 형식적인 참여가 좀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담 없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요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한 바 있습니다. 수요 대기업들이 소재 부품 장비를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을 깨닫고 가능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방향으로 회사 정책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기평에서도 R&D뿐만 아니라 이제 수요 기업이 적극적으로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양산 라인을 개방하는 것 같은 실질적인 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협력 모델을 발굴하는 데 좀 역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산업에 대해서 핵심이자 뿌리라는 인식이 정착되면서 자연스럽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제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일회성으로 이렇게 지내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부의 정책과 대기업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은 또한 수요기업에 맞는 연계된 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정부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중소기업과 수요기업의 연계 기술 제품의 실증 보급이라든지 신뢰성 인증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학교에서 정말 기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된 계기가 같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논문 위주로 지나치게 됐던 연구에서 실질적인 연구를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분석이라든가 측정이라든가 아까도 신뢰성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표준화하다든가 인증하다든가 그런 것들의 노력이 아쉬웠던 점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수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 산업의 가치 사슬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고 이번 계기에 확실하게 알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일본의 기술 제품의 안정성과 공급 능력을 대체할 만한 여건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는 점이 있고 우리 정부나 대기업이 그동안 소부장 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흡했다. 거기에 더해서 혁신을 두려워하는 기업 문화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모든 스펙트럼을 우리가 소부장으로 얘기한다는 거가 좀 혼돈의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의미는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랑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그 정책 역량을 집중했던 거가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기술의 진입도가 낮아서 금방 그걸 해서 할 수 있는 분야는 또 우리가 금방 뺏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향후 과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에서 우리가 점차 기술 집약적인 그런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얼마나 많은 포트폴리오를 가질 것인가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반도체 산업을 선도해 왔고 거의 100년이 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기술 격차가 좀 심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러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정부가 이제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이제 가시적인 사실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투자할 때 이런 똑같은 질문을 사람들이 했다는 거 그럽니다. 근데 그 대답은 다 아시는 거죠. 만약에 그때 반도체를 투자 안 했으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취사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부족하고요. 인력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로서 승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과거처럼 글로벌 분업 구조가 명확하게 짜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세계 각국이 이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더욱 치열하게 아마 경쟁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와중에서도 이제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선진국들이 이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이제 가속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이제 주도했던 하이테크 소부장 분야도 이제 지난 1년간 수출 규제에 대응하면서 쌓은 경험과 해본이 되더라라는 R&D 현장의 자신감을 좀 얻은 바 있고 현재는 우리나라가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조립 생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디텍 수준 정도의 기술에서 하이텍 수준으로 넘어가는 이 정도의 그 수준이라고 자평해 봅니다. 물론 어떤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과 기술 표준화를 이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저비용 구조에서 세계 생산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의 위상 변화가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 일본의 소부장 기술은 일본 사회가 급속히 노령화되고 가고 있듯이 산업 전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머지않아 우리나라나 중국 등의 신흥 기술국에 초월당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기고 또 새로운 기회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것만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목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소부장 기술이 큰 틀에서 성장 발전을 이루어 글로벌 밸류체인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추격 기술이 아닌 선도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런 기술들이 상용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경쟁력을 갖추는데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기술과 자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정책이나 민간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사실 이 소부장이 발전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해야만 일본의 수출 규제 같은 사태가 이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제 성장해온 속도와 저력을 감안해서 보면 향후 10년 정도 후에는 일본과 대등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과제는 보면은 그걸 어떻게 잘 해낼 것이냐라는 것이 남은 과제인 것 같고요. 지식의 축적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연구자에서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전이 일본을 다 이긴 이유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될 때 우리가 발빠르게 디지털을 전환했기 때문에 그런 그 역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도 맞는 것 같아요. 뭐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재료 설계에서도 AI를 이용한다든가 재빠르게 이런 것을 도입해서 매니팩처링의 혁신을 이루어낸다면 그런 역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적인 것이나 정책적인 것을 함과 동시에 그 연구 방향이나 연구 지식의 축적이라든가 그런 방향에서까지도 신기술을 도입해서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